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562페이지 주택조합과 관련된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가로 1번 총회와 관계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조합총회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를 함께 보십니다. 창립총회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다음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박스에는 총회에서 의결하게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하면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거에 시험 나오게 되면 쉽게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개 정리해 주실 것으로서 6번을 함께 보십니다.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그리고 8번 조합 해산 결의. 우리가 도시가을고 공부하시면서 정하나 게임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때 다루어졌던 중요한 사항들 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임원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발기인과 임원 당연 퇴직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택조합은 주택조합과 관계된 사안으로 조합의 개념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 개념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조합주택 건설 사항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습니다. 여기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계되어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자 하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주택 건설 예정지에 토지 사용권 5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15% 이상의 소유권과 주택 건설 예정지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주택 건설 예정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함께 보셨던 것으로서 지역 직장주택조합 등을 해산하고자 하면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고 조합원 중에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결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인가제가 원칙인데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신고하고 조합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지의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 분할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며 이러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지역 직장투획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과에 설립하는 직장투획조합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신 걸로 대신하십니다. 반면 인가받아 설립하는 리모델링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공동택의 리모델링 목적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권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택 소유자가 조합원 되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택 소유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지역 직장 리모델링택 조합과 달리 주민 동의 필요하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한데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한 개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이러한 리모델링 조합은 대수선형이라고 하면 사용 금살부터 10년 지나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15년 경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조합 중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해야 되며 이러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이 주택건설 예정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인가전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전의 경우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게 되는데 인가 받은 이후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었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은 발기인 등과 계약서 체결하고 조합에 가입하게 되는데 특별히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철회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함께 보신 것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 조합 가입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방식에 있어서는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한데 특별히 서면 방식으로 철회하게 되면 발송일 기준으로 철회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회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런 기간 경과 이후 조합에 탈퇴할 수 있죠. 탈퇴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 가입했던 가입 금액 등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이 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해산에 관한 내용을 함께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 방법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조합 구성 형태에 있어서는 임원에 관한 사항과 총회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임원과 관련되어 특별히 발기인과 관계된 자격 요건을 함께 살핀 적이 있습니다. 발기인과 관련되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발기인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조합원 모집 신고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셨는데 그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 방법과 관련되어 조합원 직접 출석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은 10% 출석하지만 창립 총회나 임원 선임 해임, 해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지적 출석하며 규약이 정한 의결 요건 충족하여 총회에서 의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일이 되는 듯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바로 563페이지 4번 조합 해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설립인가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3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총회 개최하여야 하고 총회 의결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되는 날까지 2년 추놓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 2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총회 개최하여야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며 조합 설립 인가했다면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각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사업 종결,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2년 되는 날부터 3개월, 3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종결, 조합 설립, 해산 여부를 각각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니다. 이 경우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3분의 2 추천놓습니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직접 출석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주택조합의 해산과 관계된 사항으로 첫 번째 사업 종결 그리고 해산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여기 해산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을 해산하는 것으로서 조합 규약에서는 해산에 대한 의결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중에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고 규약이 정하는 의결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 종결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인가 전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 규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종결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정해 놓고 있는데 조합 가입 신청자 20% 이상이 총회 직접 출석하고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사업 종결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쪽에서는 사업 종결과 관련되어서는 법률로 사업 종결과 관련된 요건을 정해 놓고 있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조합 설립 인가 전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규약 존재 여부에 따라 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법으로 사업 종결에 대한 요건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3, 4, 5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보시는데 우선 3번과 관련되어 세 번째 줄에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 개최되기 일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법에 사단법인과 관련된 총회 소집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양가리 이번에는 주택조합 감독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반가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좋은 이야기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6번 회계감사 찾았습니다. 주택조합은 조합원 돈으로 조합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함께 보십니다. 주택조합은 다음에 해당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줄쳐 놓습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 받아야 된다. 1번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2번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3번 사용금사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에 이제부터 주택건설 공사비용이라는 것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사이에는 돈 들어온 것만 있고 지출 내역 없겠죠. 그래서 이 3개월 지나야만 충분한 회계감사거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 그날부터 조합 가입비 또는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납부되게 됩니다. 그날부터 3개월. 인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번 그날 지나가시고 3번 결과 통보입니다. 회계감사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시군구청장과 조합에 각각 통보한다. 주택조합의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주택조합의 사업 1번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도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은 조합택 건설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땅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공공택지와 관계된 사항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단독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하게 됩니다.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그 이익을 서로 나누겠지만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한 사람만 전부 실패를 부담한다? 공동시행한 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냈던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회계감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대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역주택조합 등이 조합택 건설 사업 하게 되면 비전문 가로 조합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죠. 그걸 업무 대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과 관련되어서는 무엇을 업무 대행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업무 대행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반가로 1번입니다. 업무 대행자의 요건입니다. 가로 속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지역 직장주택조합, 해당 주택조합의 구성원 등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조합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로 속에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 5억,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인 자, 그걸 각각 추천놓습니다. 법인은 5억입니다. 5억 추천놓으시고 개인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자에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번 등록사업자, 2번 중개업자, 2, 3, 4 지나가시고 3, 4 지나가시고 5번에 신탁업자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업무 대행 범위와 관련되어 1번부터 7번까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7번에 계약금 등의 보관, 자금 보관,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주택조합은 업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 알선 그리고 조합 설립이나 또는 사업계획 승인 지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업무 대행은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으로서 등록사업자 등에게 업무 대행하게 합니다. 등록사업자 등 중에 업무 대행 전담할 수 있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5억 이상,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인 때 업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사업자가 업무 대행하게 되면 이러한 요건 갖춘 자는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자이죠. 그리고 중개업자, 법인은 5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일 때 조합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업무 대행자 업무 중에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 가로 해놓습니다. 업무 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한 줄 밑에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탁업자. 여기 신탁업자는 돈 많은 자이죠. 그래서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 등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탁업자만 대행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5번 분기마다 업무 실적 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읽어오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공 보증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고요. 3번 주택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1번 찾으셨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가로 해놓습니다.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그래서 2년부터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설립 인가받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인가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로속을 함께 보십니다.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야 한다. 현재 공동체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구분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조합이건 인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늘어난 세대수가 30 미만인 경우는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몇 년? 2년 안에. 그리고 2번입니다. 대지 확보 찾으셨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공매 추천했습니다.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조합장이 리베이트 받고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를 비싸게 구입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사용 제한을 두고 있지만 경매, 공매를 통해 취득했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손해배상 책임 찾았습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가끔 동업하게 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동업했을 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70% 지분 가지고 B가 30%의 지분 가졌는데 이번에 1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면 얘가 30, 얘를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동업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책임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히 주택법에서는 조합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등록사업자의 귀책 사유 또는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주택건설사업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 제공하게 되었을 때 조합원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손해상 책임지도록 정해 놓은 것이 여기입니다. 취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에 해당된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조합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업무와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는 공공택지는 조합택 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 손해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 대행,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는데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에 대해서는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하게 한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중개업자도 업무 대행할 수 있죠. 개인은 10억, 법인은 5억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569페이지의 사업계획 승인 함께 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업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업체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이러한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갖출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양가로 1번입니다.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두 줄 밑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의 1번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박스입니다. 단독택 30호.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의 효는 50호 이상을 한다. 나번만 주셨습니다. 한옥 차셨죠. 2번 공동택 찾았습니다. 30세대. 단서를 보십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을 한다. 가번만 보십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정 연립, 단정 다세주택. 단정 연립주택부터 다세주택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세대별 주거자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30 이상 주셨습니다.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것. 단서에는 예외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예외 차시였죠. 여기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 줄 밑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만 보십니다. 기업,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가로 속에 유통상업지역 제외한다. 준주거지역부터 유통상업지역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장소입니다. 300세 미만의 주택과 300세 미만 주택입니다.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상 복합 건축물이 되고 리원변에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일 것, 90% 미만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의 호수 세대가 3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한 번에 대지 조성 사업하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5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옥을 건설하는 경우는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이 한옥은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적게 만들어야 된다. 다음 세대에도 한옥 보여주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한옥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통상 주택의 호수가 3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은 팔 집이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게 하기 위해 단지 안에는 부대시설 복리설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되고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는 것보다 대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대신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이것은 규제가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30호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이 한옥의 경우는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하면 40호 한옥 만들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동택 중에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세대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래 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단지형 연립택과 단지형 다세택은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되는데 우리 도시형 생활택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이죠. 다만 주택 단지 형태를 띠는 연립 다세택이라면 단지 안에 주차 공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진입도래 폭이 6m 이상이라면 차를 일렬 주차시키고 2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진입도로에도 차량을 일부 주차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장 문제 해결된 것이죠. 이러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많이 만들려고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이지만 예외 인정되는 두 가지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상 복합 건축물을 함께 보셨습니다. 장소는 준주거 지역 또는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으로서 밤 늦은 시간에도 대형 차량이 드나듭니다. 시끄러우면 참 못 자죠. 그래서 이 유통상업지역은 단독택이건 공동택이건 모든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 제외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면 주택법의 일반법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상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통상 회사가 만들어지는 곳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인데 이곳으로부터 한 30분, 1시간 떨어진 곳에 주거지역이 지정되고 이곳에 거주하는 자가 왕복 1시간 또는 2시간에 걸쳐 출퇴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주거지역 말고 회사 바로 옆에, 그래서 1분 만에 출퇴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직주, 근접이라는 말이 정리되셨고,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만에 출퇴근하는 상업지역 등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 이러한 주상복합 건축물에 관한 예외를 따로 인정해놨습니다. 특별히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게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 쉽게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세대수는 얼마?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 만약 10층짜리 건물이라면 10층 중에 2개 층을 상가로, 8개 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2개 층의 상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 쉽게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571페이지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